안녕하세요. 예, 소개받은 김강현입니다. 예. 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 왜 저러는지 요즘에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북한이 너무 많이 이제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도 너무 많이 쏘니까 사람들이 이제 약간 쟤네는 늘 그런가 보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오늘 제가 강의할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잠시만요. 왜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를 저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걸 좀 역사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북한의 그 핵을 왜 만들게 됐으며 또 핵을 만드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북한이 여러 핵실험을 하다가 최근에 7월 4일 날 화성 14형 발사하면서 이제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잖아요. 그동안은 이제 뭐 미사일 개발해가지고 주로 일본 주일미군을 겨냥한 오키나와라든지 또 멀리 나가면 이제 뭐 괌, 하와이 이렇게 가다가 이제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당연히 북한에서 미 본토를 겨냥한 거잖아요. 대륙간. 원래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5,500km 이상 되는 만 킬로 되는 그걸 얘기하는 건데, 이제 북한이 이제 전문가들, 미사일 전문가들에 의하면 북한의 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 고도를 높여가지고 이제 사거리는 줄였는데, 어쨌든 정상 각도로 쏘게 되면 얘가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동시에 북한이 또 핵실험을 했어요. 이제 6번째예요. 올해. 근데 이 6번째 핵실험은 거의 북한에서 이제 수소탄이다. 원래 5차 핵실험도 수소탄 실험이라고 했는데 6차 핵실험도 수소탄 실험이고, 이 폭발력이 거의 뭐 여기는 뭐 작게 50킬로톤 이상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엄청난 폭발력을 갖는. 자, 그래서 이제 핵을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탄도미사일 운반체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북한이 운반체 중에 하나를 많이 하는 게 이제 북극성 해가지고 잠수하면서 발사하는 미사일 SLBM을 이제 시험 성공하고 이런 건데, 어쨌든 이게 다 겨냥하는 바가 미국을 겨냥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했다고 했을 때 이제 트럼프나 미국에서 굉장히 이제 막 분노했죠. 그래서 말폭탄들이 막 오고 가고 했죠. 심하게 그랬는데, 트럼프는 심지어 이제 전쟁할 수도 있다. 군사적 옵션으로 전쟁할 수 있는데 전쟁 나면 미국에서 안 난다. 한국에서 난다. 그런 얘기까지 이제 워낙 트럼프가 한국의 박근혜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이게 말이 거칠기도 하고, 이제 그 대통령으로서 외교적인 수사로 하기에는 너무나 심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참 제가 비참한 생각이 들면서도 엄청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지, 미국은 자기 패권을 위해서 한국에 무기든 지금 사드도 들여오고 다 한반도를 자신의 어떤 그런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쟁터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북도 이제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면서 한반도에 이제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결국 북한은 미국을 향해서 계속 이런 이 군사적인 이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 이제 사실은 이제 남한에 있는 우리 사람들은 전쟁은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우리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데, 우리는 도대체 미국은 왜 저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북한은 왜 저러나 쟤네 왜 또 이렇게 또 위기를 고조하냐, 이렇게 이제 사고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미사일 발사는 왜 하는 걸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충 이제 뭐 여러 분석들이 나와요.
뭐 북한이 체제 결속을 위해서 뉴스에 나오는 얘기들 체제 결속을 위해서 이제 저런 걸 한다. 그래서 이제 막 그 긴장을 고조해서 북한의 인민들을 단결시켜서 김정은의 체제 수호를 위해서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나는 이제 또 북한이 미국하고 협상을 위해서 자신들이 이제 따내려고 하는 협상을 위해서 북한이 저런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해서 이제 미국을 협상장에 끌어내려고 한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그 예전에 핵실험 1차, 2차, 3차, 뭐 4차 이 정도까지 하고 북한이 탄도미사일 한 사거리만 한 3,000km 감 정도 쏘는 뭐 이런 정도까지는 뭐 북한의 위협이 뭐 고조되고 해도 뭐 미국에서 그렇게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을 6차 실험까지 한 마당에서는 이제 미국에서도 현존하는 위협으로 북한의 위협이 우리한테 지금 다급한 문제로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부 사람들은 북한이 핵 능력이 이제 높아졌다. 미국하고 이제 한 맞짱 뜰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요즘에 나오는 얘기들이 보수 세력들이 북한 봐라 핵실험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냐 전술 핵무기 다시 들여와야 되고 핵무장 하자 우리도 이제 극우 보수 자한당 자유한국당 이런 사람들이 홍준표 막 나서서 그런 얘기 하죠.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제 북한이 진짜 그러면 노리는 게 뭐냐 미국하고 맞짱을 뜨려고 하냐. 근데 생각해 보니까 북한이 암만 핵무기 많이 갖고 있어도 뭐 한 지금 생각건데 한 20여 개 갖고 있다. 앞으로 뭐 이제 더 계속 고도화해 나갈 수도 있겠지만 미국은 핵무기가 5,000개 이상 되는데 맞짱을 뜰 수 있나.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전 세계에 이게 조그만한 나라 국력도 낮고 국방비는 한국 국방비의 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는 이렇게 핵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을 어쨌든 협상 테이블로도 불러내려고도 하고 막 전 세계를 주목시키는 이런 일을 하잖아요. 이게 미국의 어떤 패권에 당당히 저항하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 막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남한이 북한을 흡수 통일하면 저 핵은 다 우리 게 된다라고 극우 보수 세력들은 북한의 핵이 다 우리 거가 되니까 그렇다 뭐 이런 얘기들 뭐 여러 얘기가 많이 나와요. 사람들 각자 해석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진짜 북한이 왜 이런지에 대해서는 북한의 입장, 북한 정부의 발표 성명, 또 객관적인 어떤 정부 당국의 입장을 가지고 북한의 입장을 저희가 북한에 가보지도 않았고 저희가 북한은 저도 몰라요. 저는 금강산 관광이든 개성 관광이든 그런데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북한 사회에 대해서 뭐 텔레비전에 보도되는 거 이상 아는 바가 별로 없지만 일단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입장들, 보도 내용들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해야 하니까 그런 걸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핵심은 지금 한반도를 사람들이 다 사드 문제든 무슨 문제든 간에 만병통치약이 있죠. 북핵 때문이야. 북한 핵 때문이야. 근데 이게 심각하게 일본에서도 통해요. 지금 아베가 다 죽어가다가 북한이 6차 핵실험하면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지금 재총선에서 지금 다시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그래서 일본에서도 평화활동가들이 그러더라고요. 국회에서 이제 막 뭐 토론하고 민주당과 그 자민당이 막 대결하다가도 북한이 핵실험하고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이러면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딱 한마디 하면 모든 게 다 오케이라고 하더라고요. 국방비든 뭐든. 그래서 역시 도대체 핵 문제가 지금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 학원에서 강사를 잠깐 중학생들. 그래서 애들한테도 막 야 뉴스 보면서 어떠냐 뭐 이런 얘기 했더니 애들이 핵이 북한만 핵무기를 갖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하도 뉴스에서 북핵 하니까 전 세계 핵은 북한에만 있는 줄 알고 애들이 그렇게까지도 이제 하도 이제 우리 국민들 중에 혹시 그런 분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다 하라는 거죠. 한반도 핵 문제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북한 핵이 아니고
우리 이 땅 한반도의 핵 문제의 시작을 한번 역사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인류 역사상 핵무기를 쓴 나라는 딱 한 나라밖에 없죠. 미국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2발의 핵무기를 떨어뜨린 나라. 지금까지. 정말 미국이 핵무기 쓴 거는 정말 그 인류를 살상할 수 있는 정말 반인도적인 그런 범죄 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어쨌든 핵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 출발했냐. 1951년 한국전쟁 당시 미국이 핵무기 사용하려고 했죠. 2차례나. 역사적으로 이건 뭐 확인된 사실이죠. 막 밀리니까, 중공군에 들어와서 밀리니까 핵무기 한 방이면은 다 전세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메가더가 그 얘기 막 강력하게 하다가 잘리고 그랬죠.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했던 나라는 미국이고. 그리고 58년도 한국전쟁 끝난 이후에 58년 한국전쟁 50년에 일어나고 53년도에 잠깐 휴전협정을 맺었잖아요. 전쟁을 잠깐 중단하는 정전협정을 맺고, 그 다음에 58년도에 정전협정을 어기고 남한에 최초로 전술 핵무기를 배치했습니다. 사실은 미국이. 그러니까 한반도에 맨 먼저 핵 문제를 야기시킨 건 미국이죠. 핵 문제를. 그래서 정전협정 14항에 보면 원래 정전협정은 이 상태로 잠깐 중단하는 거기 때문에 전력 증강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정전협정상에는. 그리고 무기나 병력의 교체를 1대1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성능도 비슷한 걸로.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많이 정전협정이 양쪽 다 유명무실해졌지만 58년도 체결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바로 미국이 주한미군을 배치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전협정 13항 리을목을 일방적으로 폐기 선언하면서 이제 핵무기를, 전술 핵무기를 배치합니다. 여기 한겨레 신문에 최근에 났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58년 1월에 어네스트 존이라고 하는 이 지대지 미사일을 최초로 전술 핵무기를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해서 최대한 950기, 거의 1000여 기 이상까지를 지금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8년도에 이 소설 유명하잖아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박정희가 핵무기를, 핵을 가지고 있어야 패권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가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이제 은밀히 하다가 미국에 적발이 됐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핵무기 개발할 거라고 하니까 이제 미국이 핵을 가지고 전 세계 군사 패권을 유지하는데, 너도 나도 핵을 다 만든다고 하면 자기 패권 유지할 수 없으니까 야, 핵무기 만들지 마. 그 대신 내가 핵우산을 제공해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해서 한반도의 핵 문제의 시작은 미국이 핵 문제의 씨앗을 뿌린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핵우산은 이런 거죠. 한국이 동맹국이잖아요, 미국의 군사 동맹국인데, 한국이 핵무기 공격을 받으면 미국의 핵무기로 다시 그 공격한 나라를 보복 공격해 줄게. 이렇게 약속해 줄게. 내가 핵우산, 우리나라 핵무기로 핵 공격해 줄게 라고 하니 니네는 핵 만들지 마. 이렇게 이제 한 거죠. 핵우산 제공하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쭉 핵무기가 이렇게 하다가 냉전이 해체되면서 89년, 90년 초 냉전 해체 분위기와 함께 한반도에서도 이제 전술 핵무기는 모두 철수하게 됩니다. 91년. 이때 이제 냉전이 해체되면서 미국과 소련 사이에 핵무기를 감축하는 서로 그런 협정을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핵무기가 만들기가 돈은 적게 들지만 이거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관리, 비용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핵무기가 사실은. 근데 이거를 소련이 물론 이제 소련이 망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이유도 미국하고 냉전 시대에 그런 핵 경쟁을 벌이다가 소련이 이제 감당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뭐 냉전 해체 이후에 미국이 이제 자기가 초 강대국이 됐잖아요. 한마디로 소련이 망한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전술 핵무기. 왜냐하면 전술 핵무기를 그때 감축하는 거는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미국도 무기는 수는 줄이자 이런 거죠.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질이 중요하니까 이제 점점 무기가 개발이 성능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됐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남한의 전술 핵무기가 모두 철수되면서 그럼 핵 문제는 없어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 공격 계획이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작전 계획 5016, 5027, 5029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혹시 군대 가도 이런 거 알려주나 모르겠어요. 군대 제가 군인하고 장교랑 얘기해봤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자기들도. 군대에서 이런 얘기 안 해주죠. 예, 군대 보내놨더니 이런 건 안 알려주고 무슨 땅만 파게 하는지. 그 한미연합사, 우리나라 작전통제권 미군이 갖고 있잖아요. 미군이 갖고 있는데 한미연합사가 한반도 전쟁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막을 건지 전쟁 시나리오죠. 일종의 작전 계획이라는 게. 그래서 이 앞에 숫자 5016, 5027 이렇게 붙는 거는 이 5자는 한반도를 미국이 전 세계를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네 본토는 1번, 그 다음에 뭐 유럽이 중요하니까 2번, 그다음에 중동 3번 뭐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겨요. 작전 지역을, 전구를. 그래서 동부가 한반도는 5번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자기 나름대로 넘버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 작전 계획들이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핵으로 선제 공격하겠다는 전략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체제 전복과 점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전 계획의 목표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작전 계획에 기초해서 3월 달하고 5월 달만 되면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뭐 키리졸브 훈련한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한다. 이런 연습들이 다 기본적으로 이런 작전 계획에 따라서 실전에 가깝게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마다 북한이 반발하는 이유가 바로 북한에 대한 핵 선제 공격을 포함하고 있고 체제를 전복하겠다라는 이런 목표하에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막 강력하게 반발하고 북한도 말로 하는 거죠. 금방이라도 전쟁 날 것처럼 엄청난 말폭탄을 쏟아내죠. 이런 게 있고, 근데 미국은 핵태세 검토 보고서라는 거를 매년 발간합니다. 이게 다른 말이 아니고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 자기 나라의 핵 준비 상태를 점검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부시 정권 때부터 뭐 악의 축은 7개 나라 뭐 이라크, 시리아, 북한 뭐 이렇게 쫙 정해가지고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뭐 핵으로 선제 공격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발간해서 핵 선제 공격 대상을 북한이라고 명시해가지고 이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는 거예요. 북한이 이제 안 그래도 미국하고 비교해갖고는 안 되는 나라인데 자기 나라를 핵으로 선제 공격한다는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면 위협을 많이 느끼겠죠. 그리고 이 작전 계획이라고 하는 게 이런 군사 전략이 바뀌에 따라서 작전 계획이 되는데 사실 작전 계획 5027 이런 거는 얘네가 얘기하기를 방어 전략에 기초한 거다라고 말은 해요. 근데 2013년부터는 노골적으로 맞춤형 억제 전략이라는 걸 채택합니다. 그래가지고 얘네가 뭐라고 하냐면 생화학 오타가 생화학 무기 사용 징후만 보여도 선제 공격하겠다 이런 전략을 공식적으로 한미 국방장관이 채택을 하는 거죠. 엄청난 거죠. 유엔과 국제법을 다 위반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유엔이 전쟁을 불법화했고 선제 공격은 다 불법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명시적으로 국방장관이 우리의 한국과 미국의 한미연합, 즉 한반도의 군사 전략으로 채택합니다. 이런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핵 공격 위협들이 1950년 한반도에 미국이 핵무기를 들여와서 핵 문제의 씨앗을 뿌린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어떤 핵 위협들, 북한에 대한 이런 것들이 뭐 그냥 뭐 누구의 보고서가 아닌 정부 기관의 한미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이렇게 다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핵 보유의 원인을 2007년도 이제 나온 건데 2007년도면 부시 정권 때예요. 그리고 2007년 되면 이제 북한이 1차 핵실험을 단행한 이유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위기가 막 고조될 텐데 미국의 애틀랜틱 카운슬이라고 하는 이 연구기관인데요. 초당적 그게 공화당과 민주당을 다 떠나서 초당적으로 미국의 정책 보고서를 내는 굉장히 권위 있는 그 보고서인데요.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북한의 핵 개발은 미국의 대북 군사적 행동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라고 원인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시한테 군사적 미국 부시의 그런 부시 정권이 이라크도 침공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북한과 미국에 대한 그런 일방주의 군사적인 정책 때문에 북한을 핵 개발로 내몰았다라는 기사들이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부시 정권에 비판을 하면서. 그래서 결국 보고서에서 핵 개발의 원인은 미국의 대북 군사적 행동,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핵 개발로 내몰리게 된 거다라는 얘기를 미국 스스로가 정책 보고서에서 하고 있으면서 부시 정권에게 그래서 대북 정책을 전환해야 된다라고 권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맨 먼저 북한의 핵 보유의 원인이 이렇다라는 거를 미국이 스스로 분석한 거예요. 군사적 행동 때문에. 그래서 그걸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진짜 그게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 핵 개발과 보유 과정 보면 뭐 여러 썰이 있어요. 60 몇 년도부터 중국이 64년도에 핵실험 성공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가서 뭐 소련에도 가고 뭐 이렇게 핵무기 기술을 달라 했는데 안 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북한은 85년도에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거로는 전력 생산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북한이. 그래서 핵이라고 하는 게 이중적인 게 있잖아요.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요즘에는 물론 탈핵해야 되는데 어쨌든 핵의 평화적 이용은 의료라든지 전력 생산이라든지 평화적 이용의 방법이 있지만 그 핵 발전소를 가동하고 남는 찌꺼기, 플루토늄 찌꺼기를 재처리하면 무기로 되잖아요.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두 가지 이제 이중적인 성격이 있죠. 그래서 북한이 이제 실험용 원자료를 영변에다 설치해서 그 핵 개발을 시작하는 거고, 그걸 프랑스 위성이 포착을 해가지고 북한 핵 개발하는 것 같다라고 터뜨리고 이제 그런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85년도에 그래도 북한은 지금 국제적으로 NPT라고 있어요.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고 하는 국제 기구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P5라고 해서 5개 나라가 있어요. 미국, 소련, 중국, 영국, 프랑스. 이 5개 나라는 핵무기, 이 나라는 공식적으로 핵을 가질 수 있어요. 핵무기를 갖고 그 외 나머지 모든 나라들은 핵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 아까 핵이 원자력의 어떤 핵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권리,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기술이라든지 또는 핵 물질이라든지 이런 거는 공급해 줄 테니까 니들은 무기를 갖지 마. 그래서 핵을 갖지 마라. 핵무기와 핵은 이 5개 나라만 보유할게. 그래서 핵 확산을, 핵은 너무나 이 살상력이 완전 인류를 절멸시킬 수 있을 만큼 그런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무기이기 때문에 핵은 확산돼서는 안 된다, 핵무기는. 그래서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는 걸 만들어서 5개 나라가 핵 관리할 테니까는 지들은 이미 다 만들어 놓고 할 테니까는 나머지는 하지 마라. 그 대신 주겠다 이런 건데, 북한은 어쨌든 85년도에 핵확산 금지 조약에 스스로 가입을 해요. 가입을 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하면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에는. 여기에서 이제 사찰을 하거든요. 당신들이 무기를 안 만드는지 또는 뭐 원자력 사용하면서 불필요한 여러 가지 안전 조치 협정 이런 걸 다 체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사찰을 합니다. 우리 그 한국도 몇 년 전인지 제가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대전의 카이스트에서 뭐 실험실에서 뭐 핵 실험하다가 그 약간 문제돼 가지고 뭐 IAEA 보고하고, 우리나라도 매년 보고서를 내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해서 이제 이 사찰을 하고 있어요. 무기로 안 만드는지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핵무기를 이제 북한이 이제 원자료를 가동해서 원래 전력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전력 생산을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93년부터 94년 사이에 1차 북핵 위기가 발생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미국이 북한이 핵무기 개발한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별사찰을 요구합니다. 특별사찰은 아무 때나 가가지고 모든 데를 다 이제 사찰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권국인 북한이 아니 우리나라 기밀 군사지역도 있고 한데 안 된다, 이게 반발하면서 이제 하고, 특별사찰 요구와 함께 팀스프리트 훈련, 지금 이 팀스프리트 훈련이 지금은 키리졸브라든지 을지프리덤 가디언 연습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바뀌었죠. 핵 공격 훈련을 같이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 북한이 나 핵확산 금지 조약 탈퇴할 거야. 여기 안 있을 거야. 내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지. 탈퇴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여기 다 출생 연도가 몇 년도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1994년도 저는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요. 뭐 젊으셔서 아직 태어나시기도 전이죠. 여기 앞에 두 분은. 그쵸? 아니
야, 10살 때요? 어머, 죄송합니다. 너무 어리게 봤군요. 아유, 너무 얼굴들이 동안이셔가지고 저는. 10살 때 혹시 기억나나요? 온 불바다 발언이 터지면서 엄마 아빠들이 다 라면과 생수를 사러 막 동이 나는 그런 기억이 없으신가요? 아련이요. 네. 그래서 그때 막 불바다 막 발언 나면서 막 서울에서 막 지금 핵전쟁 난다고 막. 근데 실제 핵전쟁이 날 뻔했어요. 클린턴이 단추를 누르기 1초 전에, 10초 전에 카터가 북한을 방북해서 이제 김일성 주석하고 극적으로 10초는 너무 가장인 것이 극적으로 합의를 하죠. 그래서 94년도에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를 맺으면서 이 핵 위기가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은 뭐냐면 북한이 영변에 핵 관련한 시설을 동결하겠다. 더 이상 가동 안 하겠다. 근데 이걸 하려는 이유는 전력을 생산하려고 하는 거니까 니들이 중유나 이런 걸 제공해줘라. 경제적 지원을. 이렇게 했고 핵심은 미국이 이때 깜짝 놀란 거죠. 북한이 핵 만들고 하니까. 그래서 북한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 영어로 NSA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문서로 보장해 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소극적 안전보장은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핵이 없는 나라를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게 그건데 이거를 이 핵확산 금지 조약에서도 원래 핵무기 갖고 있는 나라들이 이거를 의무사항으로 해야 되는데 핵확산 금지 조약에는 그게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걸로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핵이 없는 나라들은 항상 핵무기가 있는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감에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소극적 안전보장 NSA, 미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 사용과 위협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기본 합의서에 담아서 협정을 체결한 거죠.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큰 거를 따낸 거고 미국도 전례가 없이 미국이 핵 정책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핵 선제 공격 전략을 택하고 이걸 절대로 이건 폐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NSA라는 거를 보장해 준 적이 없어요.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근데 이때 이제 이걸 보장을 해서 따낸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으면은 한반도에 핵 문제가 뭐 안 발생을 하고 그 다음 이제 과정으로 가겠죠. 서로 뭐 이 적대 행위를 하지 않으니까는. 근데 그 다음에 94년 클린턴 정부 끝난 다음에 미국의 정권이 교체가 돼요. 부시로. 예, 우리 부시 너무 투쟁을 많이 해갖고 정말 부시가 2002년 딱 저 부시 일기 때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다가 북한을 핵 선제 사용 국가로 딱 지목해가지고 또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First Use라고 하거든요, 핵 선제 사용을.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부시가 이란, 이라크 9.11 테러 이후잖아요. 그래서 이란, 이라크를 북을 함께 악의 축으로 지목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2002년도 10월에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개발했다라는 의혹이 있다면서 이걸 막 이제 터뜨려가지고는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를 미국이 폐기합니다. 1994년 합의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북한이 핵 관련된 시설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이 의무를 너무 잘 준수한 거예요. 이건 미국 내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8년 동안은 핵 동결이 쫙 됐는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미국이 일방적으로 폐기를 선언하면서 2차 북핵 위기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3월에 이라크 침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부시가 우리를 침략할지도 모르겠다. 이라크 침공하는 거 보고 우리의 자위력이 필요하다. 이제 이라크 침공한 것도 사실은 그거잖아요. 대량 살상 무기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특별 사찰 하라 했더니 그래 그거 열어줄게 했더니 가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이걸 보고는 우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더 이제 핵 개발에 나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는 이제 NPT 탈퇴를 선언을 넘어서 선언하고 탈퇴합니다. NPT를. 그러고 나서 이제 핵 위기가 계속 이제 핵 문제가 커지니까는 중국이 그러지 말고 미국한테 육자회담 해가지고 미국, 러시아, 일본 이렇게 한반도 주변에 한국, 북한, 미국 해서 육자회담 해가지고 협상으로 해결하자 해서 꼬셔가지고 이제 이런 용어는 자제해야 되겠다. 육자회담을 그 개시를 8월부터 해서 이제 핵협상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핵협상을 하는 과정에 잘 핵협상에 미국이 순수하게 응하지 않겠죠. 미국이 이때 어떤 생각했냐면 클린턴 94년 이후에부터 북한이 망할 거다. 94년부터 북한이 굉장히 홍수나고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뭐 나름 고난의 행군하니 어쩌니 굉장히 뭐 아사자도 많고 힘든 시기였어요. 그래서 북한이 망한다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가만히 냅두고 그냥 그 북미 기본 제네바 합의를 안 지킨 이유도 94년도에 기본 제네바 합의하고 95년도에 김주석이 그 사망을 하잖아요. 죽게 되고 북한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 이제 거기 김정일 정권이 이제 들었을 때 이제 북한 망한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본 합의를 안 지키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협상이 당연히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이 2월 달에 2005년 2월에 우리 핵무기를 갖겠다. 이 근거는 그거예요. 부시 정권의 대북 압살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위적인 수단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핵무기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실제 핵무기가 있는지 없는지 이때까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핵 보유를 선언해요, 북한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때 이제 부시 정부 2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북한이 이제 계속 이제 핵 개발에 계속 의혹이 일어나고 핵 보유 선언까지 되니까 미국 내에서도 부시 정권의 그런 군사적 압박 정책이 아까 그 애틀랜틱 카운슬의 그 보고서가 나온 시점하고 비슷하게 그런 젤리코라고 하는 그 부시 정부의 그 정책 보좌관인데 이 사람이 보고서를 내요. 북한이 핵을 계속해서 개발하는 이유가 이 한국 전쟁 끝난 이후에 정전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 평화체제, 종전 이런 걸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라는 보고서를 내면서 부시 정부 2기 들어서는 대북 정책이 굉장히 유연하게 변합니다. 이때 이렇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2005년 9월 19일 어제였죠. 어제가 9월 19일 9.19 공동성명 12주년 되는 날인데 9.19 공동성명을 통해서 북한의 2차 북핵 위기를 해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걸 먼저 잠깐 봤다가 말씀드릴게요. 9.19 공동성명이 진짜 굉장히 중요한 성명입니다. 사실은 94년도에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 이후에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말 역사적인 성명이죠. 합의고 이게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적인 거는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는 거예요. 이에 상응해서 미국은 핵 재래식 무기로 북한에 공격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한반도에서도 핵무기 배치하지 않겠다. 이 5번 항은 뭐 줄여서 얘기하면 해구산, 미국이 제공하는 해구산을 제거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핵무기가 없다는 걸 확인한다. 그래서 북한도 핵무기를 폐기하고 한반도에 미국이 제공하는 해구산 그리고 한반도에 있을 수도 있는 핵무기가 없다는 걸 확인하는 양쪽 다 핵을 모두 한반도에서 없애는 한반도 비핵화가 여기에서 합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북한의 핵 개발에 필요한 전력 지원을 위한 경수로 문제가 있었고 관계 정상화들 이런 걸 해 나가겠다는 거고 마지막에 한반도 평화 체제를 다룰 포럼을 발족하게 돼 있어요. 평화 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체결하는 관계를 정상화하고 그거를 국제법적으로 보장받는 평화체제 문제를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한국전쟁 끝난 이후로 한반도에 조성되어 있는 대결과 분단이라고 하는 또 북미 간의 그런 대결을 끝낼 수 있는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는 9.19 공동성명이 6자 간의 합의로 이게 합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행만 하면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되고 이제 한반도가 더 이상 이 대결과 전쟁과 대결 상태가 아닌 평화체제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12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게 이제 진척이 안 되고 있죠. 그 과정을 이제 저희가 볼 건데 9.19 미국이 항상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북한이 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항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명 발표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육자회담국들과 중국과 이런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그런데 이 성명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바로 뭐 북한의
대북 금융 제재를 하죠.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비자금 돈 이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막 제재를 하니까 북한이 이거에 반발하면서 2006년도에 10월 9일 날 1차로 핵실험을 단행하는 거죠. 핵 보유 선언했다가 이제 핵실험까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부시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고 선제 공격하겠다는 부시도 2006년도 하노이에서 만나서는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할 용의가 있다. 평화협정도 체결할 수 있다. 뭐 우리의 목적은 전쟁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대북 정책에 변화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핵 문제 해결의 어떤 9.19 공동성명 합의와 함께 가능성들이 이제 조금씩 보였는데 또다시 이제 미국이 합의를 뒤집어 엎는 거죠. 뒤집어 엎으면서 이제 다시 육자회담이 결렬이 되고 지금 2008년도에 결렬된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10년 됐죠.까지도 한 번도 물밑간에 이러저러한 협상들이 왔다 갔다 하고는 했지만 이런 9.19 공동성명과 같은 그런 새로운 합의들이 나오지는 않고 북한의 핵 능력은 계속 고도화가 된 거죠. 근데 역사적인 사실은 2008년도에 그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후에 2007년도에 중간에 이제 또 엎치락뒤치락해요. 항상 북한하고 합의 잘 됐다가 미국이 뒤집어 엎고 또 북한이 뭐 또 핵실험 한번 하고 뭐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면 또 미국이 대화에 나와서 새로운 또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런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어쨌든 2007년도에는 9.19 공동성명 이행하기 위한 2.13 합의, 13 합의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다 날짜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008년도에 6월 달에 북한이 자기가 핵활동을 다 보고서를 냅니다. 검증하기 위해서. 내고 그리고 실제 영명 원자로에 있는 냉각탑을 폭파하는 거죠. 이거 막 뉴스에 엄청나게 크게 보도됐었죠. 그리고 미국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하고 제재를 해제하는. 그래서 이제 관계 정상화로 나가는 이런 과정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 딱 검증 문제가 걸려요. 또 똑같이 육자회담 합의와 IAEA 사찰 규정을 훨씬 뛰어넘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이미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거 말고 다른 지역도 다 보자 이렇게 하니까 북한은 안 된다. 우리 주권이 미치는데 뭘 보냐. 이게 이제 되면서 북한이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미국이 더 이상 이제 수용하지 않게 되면서 육자회담이 결렬되고 계속해서 이제 고착되어 가는 과정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바마가 들어섰어요. 정권이 바뀌었죠. 그래서 오바마가 딱 대통령 되면서 했던 말이 있죠.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서 자기는 핵 문제를 직접 대화하겠다. 그래서 뭔가 되는 줄 알았어요. 또 핵 없는 세계 딱 발표를 해서 이제 핵 문제 풀려나 보다. 노벨상까지 받았잖아요. 그랬는데 오바마 집권 8년 동안 인내만 했어요. 전략적 인내. 인내만 하다가 아무런 육자회담의 모멘텀이 전혀 살려지지 않고 이 기간 동안에 한반도에서는 계속해서 북한이 핵실험하고 또 뭐 장거리 미사일도 발사하고 또 이거에 상응해서 미국이 또 뭐 훈련하고 우리나라에 무기 팔아먹고 이러면서 한반도의 전쟁 위기는 고조되고 대결이 격화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국방비 더 많이 냈어야 되고 우리 민중들의 삶은 더 이제 힘들어지는 그런 기간이었죠, 사실은. 이게 이제 육자회담을 중국은 계속해서 살려보자. 대화밖에는 답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었는데 미국이 계속 거부했죠, 사실은. 그리고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핵실험을 재개하면서 지금의 오늘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일지들이 뭐 이제 2005년부터 쭉 보면 이래요. 뭐 보유 선언하고 뭐 여기 이제 북한 거 중심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이사이에 다 어떻게 제가 넣지를 못했는데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꼭 핵실험을 하거나 핵보유 선언을 하는 거는 북한이 미국하고 협상을 하려고 저런 걸 하는 과정이었어요. 보면 저런 거 하고 나면 미국이 협상에 나와서 뭔가 조금의 합의가 있고 근데 또 합의 뒤집어 엎고 그러니까 또 핵실험하고 핵개발을 하고 그럼 또 나와서 핵 좀 협상하고 뭘 해볼 것처럼 하다가 또 뒤집어지고 이런 과정이 있었고 지금 엊그저께 이제 그 북한이 7월 달에
화성 14호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그다음에 9월 달에 6차 핵실험을 했잖아요. 그 한 달 사이 8월 달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라고 하는 대규모 훈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은 한미 군사 연습을 중단해라. 그걸 중단하면 우리가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유예할 수 있고 대화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중단은 안 되고 규모가 약간 축소가 됐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뒤늦게 그 홍콩 신문에서 보도된 거 보니까 그 기간에 물밑에서 북한하고 미국이 대화를 막 했던 거예요. 근데 대화하다가 뭔가 협상이 파토가 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북한이 바로 9월에 그런 이제 핵실험을 또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연출된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신문에 보도되는 개발 일지가 85년부터 뭐 이렇게 계속해서 북한의 핵 능력과 핵실험이 개발이 점점 가속화돼서 결국 9월 3일 날 6차 핵실험까지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럼 북한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이유는 미국하고 협상을 하려는 거죠. 협상을 하려는 거는 계속해서 나오는 게 미국이 핵 선제 공격 전략을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핵으로 위협하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고 그랬다. 이거는 뭐 미국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은 핵을 폐기할 의사를 근데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면서도 핵 보유 국가들 중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을 보유한 나라들 중에 스스로 나 이런 조건 되면 나 핵무기 폐기할 거야 라고 밝힌 나라는 북한밖에 없어요. 지금 NPT에도 가입 안 하고 핵무기 막 개발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5개 나라 말고도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뭐 이란은 이제 핵무기까지는 개발 안 했고 핵을 하려다가 이제 협상을 맺어서 이제 중단됐죠. 지금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 NPT 가입도 안 하고 핵무기 막 개발했어요. 근데 미국이 북한 제재를 유엔 제재도 안 가고 그 나라들은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북한은 이렇게 계속해서 핵 실험을 하고 또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지속적으로 핵을 폐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계속 천명합니다. 1차 핵실험 끝난 이후에도 2009년도에 김계관 육자회담 수석대표죠. 이 사람이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폐기하는 거. 적대시 정책이라는 거는 뭐 핵으로 공격하는 핵 공격 전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폐기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해고산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물리력, 한미동맹, 군사동맹이거든요. 이걸 폐기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다, 우리가. 이걸 제시합니다. 그리고 2차 핵실험 끝난 이후에도 또 외무성 성명을 통해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그래서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조미, 북한하고 미국의 적대관계가 해소되면 우리는 비핵화를 빠른 속도로 추동할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 즉 북한이 핵무기 폐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죠. 그리고 또 2013년도에 또 이제 중간에 협상이 잘 안 됐으니까는 오바마 정권 시기죠. 2013년 2월에 핵실험 해가지고 한반도가 그때 엄청나게 또 전쟁 위기설이 높아졌잖아요. 그때 4월 달에도 조선반도 비핵화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뒤팀없는 의지라는 걸 또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비핵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밝히는 거죠. 그리고 6월 달에도 또 국방위 대변인이 조선반도 비핵화가 북한은 뭐 김일성하고 김정일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 유은이자 우리 당과 국가 천만 국민이 반드시 실현해야 될 과제다까지. 그러니까 한반도에 대한 비핵화, 북한이 핵을 폐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힙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고 물론 2012년도에는 북한이 헌법으로 핵 보유국을 명시하긴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핵 보유국이 되었다. 스스로 이제 명시를 하고 2016년도 7차 당대에서는 핵 경제 병진론, 그러니까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입장을 여기에다가 뭐 실기도 하긴 했지만 이렇게 실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된다면 최근에까지 2017년 7월 5일 날 김정은 또 위원장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으나 우리는 뭐
올려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적대시 정책과 북한에 대한 핵 위협이 없어지면 본인들은 핵과 탄도로켓, 미사일을 우리가 폐기할 수 있다, 이 입장을 또 밝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북한의 입장은 적대시 정책,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핵 위협이라든지, 또는 적대 관계잖아요. 지금 1950년 한국 전쟁을 치른 교전 당사국으로서 정전 상태에 있는 거지, 이게 평화 관계로 된 게 아니잖아요. 수교가 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거죠. 그 적대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평화협정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줄기차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근본적으로 작년에 북한 정부가 정부 입장에 북한에도 성명을 발표하는 게 이제 다 급이 있잖아요. 뭐 외무성 성명, 국방위 성명이 있는데, 이거는 작년 7월 6일 날 북한 정부 성명이에요. 최고로 권위가 높은 성명이겠죠. 비핵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뭐냐면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조선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한반도 전역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핵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핵을 가진 이유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리고 한반도 전역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남과 북, 한반도 전체에서의 핵무기를 없애는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뭐 핵 보유국이 되려고 핵무기를 막 늘려서 핵을 뭐 무장하기 위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우리의 핵 보유의 이유가. 그러면서 북한이 한반도를 비핵화할 수 있는, 즉 북한이 핵을 폐기할 수 있는 5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남한에 있는 미국의 핵무기들부터 공개해라. 니들 북한에 대해서만 사찰하고 검증하자고 하지 말고 같이 검증하자, 이 얘기죠. 그 다음에 남한에 있는 핵무기와 기지를 철폐하고 검증하자. 핵무기가 어디에 있는지 보고 그 기지는 없애라. 그 다음에 핵 타격 수단 전개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무슨 북한이 뭐 엊그저께도 휴전선 근처까지 미국의 전략 폭격기들 B-1B, 뭐 F-15K 전폭기 이런 애들이 막 이제 그 군사 분계선 인근까지 쫙 출동해가지고 막 위협하고 오는 거잖아요. 위협하는 거거든요. 그 핵 타격 수단, 이렇게 항공모함이라든지 핵잠수함이라든지 전략 폭격기라든지 전폭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개하지 않겠다. 그런 게 일종의 해구산입니다. 미국의 해구산이 그 핵잠수함, 전략 폭격기 뭐 이런 거니까, 그런 것들을 전개하지 않겠다라는, 해구산을 제거하겠다는 담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핵 공격 위협을 중단하고 핵 불사용을 확약해라. 이런 거 이제. 이거 예전에 다 했던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이게 어려운 용어로 소극적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NSA라고 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1994년도 북미 제네바 합의 9.19 공동성명에 다 명시되어 있고 이미 미국이 합의했었던 내용들이에요. 그걸 다시 한번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남한에서 미군 철수를, 저희가 이게 참 애매했어요. 그동안은 계속해서 미군을 철수해야 된다. 대북 적대시 정책의 가장 상징적인 걸로 미군 철수를 주장을 많이 했는데, 여기 보니까 철수하라는 게 아니고 철수를 선포만 해도 비핵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낮춘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서 더 조건을, 수위를, 문턱을 낮췄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죠. 미군 철수를 선포만 해라. 그래서 이 5가지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걸 밝히면 우리는 핵을 포기하겠다,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누구만 이제 이거를 받으면 되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도 1차 때 핵실험은 뭐냐면, 우리가 미국의 그런 적대 정책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위 차원에서. 그 다음에 또 부득이하게 가졌다. 그리고 3차 핵실험을 했을 때는 원래 우리가 3차 핵실험을 꼭 해야 할 필요도 계획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1차, 2차 핵실험 한 것만 가지고도 협상 지뢰 때는 우리가 충분히 갖고 있긴 있었다. 그리고 그 정도만 가고도 이제 할 수 있었지만 미국이 협상이 안 나서니까 우리가 꼭 해야 할 필요는 없었지만 하게 됐다. 미국의 적대 정책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자체를 보유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막 핵을 막 무장해서 무기를 가지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하고
우리에 대한 위협과 체제를 보장하고 한반도의 적대 관계를 해소하는 평화협정 체결하며 폐기하겠다라는 그 협상의 어떤 수단으로 자기들이 지금까지 핵을 개발했다는 거를 이런 데서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잠깐 제가 이제 사례 보면 북한이 보면 남한하고 북한이 둘 다 평화협정을 제안을 합니다. 원래 1950년 한국 전쟁이 끝나고 그 다음에 53년도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원래 정전협정 상에는 임시적인 군사적 조치이기 때문에 항상 뭐 전 세계 뭐 1차, 2차 세계대전 다 끝나면 평화조약을 체결해서 이제 그 다 문제를 정리를 하잖아요. 관계를 정상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1954년도에 제네바에서 정치회담이 열렸는데 이게 실패가 됐어요. 이거는 다음 2강 때 유정석 국장님이 잘 설명해 주실 거니까 했는데 안 되고 나서는 평화협정 주장을 우리 한국 정부는 노태우 정부 시절에 한 2, 3회 정도 주장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얼마 안 되죠. 근데 북한은 1994년까지 53년부터 지속적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합니다. 북한이. 그리고 94년도에 사실 김일성 주석이 그 카터가 방한했을 때 뭐 해고록이나 이런 얘기 나오고 보면은 더 이상 군비를 북한이 경제를 감당할 수가 없다. 우리가 진짜 못 사니 빨리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적대 관계를 해소해서 우리를 이렇게 관계를 좋게 하자 이런 얘기를 실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재래식 군비 경쟁을 북한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경제력이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이미 이제 우리 국민들도 많이 상식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북한이 재래식 군비가 안 되니까 핵무기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들 국민들도 많이 하시죠. 이런 정도로 줄기차게 이것만 보더라도 북한이 자기 체제에 대한 보장, 적대 관계를 해소하는 미국하고의 이런 이유로 해서 핵을 보유하게 됐다는 것을 역사적으로도 알 수 있는 거고 뭐 정부 공식 입장을 통해서도 핵 보유가 평화 체제를 위한 것이라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 문제, 제가 여기는 북한 핵 문제라고 썼는데 이제 한반도 어떤 핵 문제, 북한 핵 문제 그럼 도대체 원인은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원인은 뭐냐?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입니다. 군사적 행동에 대한 압박. 이거는 미국이 스스로 보고서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잖아요. 이 원인으로 인해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북한 핵 문제가 문제의 원인이 아니고 이건 결과로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병을 치료하려면 원인을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럼 원인,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하면 북한의 핵을 폐기가 가능한 거고 지금까지 북한 정부가 밝힌 입장도 미국의 그런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 핵 공격 계획 이런 것들을 폐기하면 우리는 핵을 안 갖겠다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반도의 북한 핵 문제가 근데 이제 북한의 핵 능력이 너무 좀 고도화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평통사는 이제 계속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이제 입장을 발표를 합니다. 계속 했고 일단 핵무기라고 하는 거는 반인륜적 무기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든 간에 북한이든 그게 뭐 누구라 하더라도 핵무기를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반대하는 입장이죠. 근데 북한이 왜 핵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원인은 짚어봐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이 북한의 어떤 핵 문제에 대해서 균형 있는 시각을 못 본 거죠. 북한 핵 문제는 미국 핵이나 다른 나라의 핵 문제와 공정하게 보지 못하고 북한이 핵을 갖는 것 자체만은 문제시 삼는 이제 이런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북한이 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원인을 그래서 미국도 적대 정책을 폐기해라. 그리고 북한도 그에 상응함과 동시에 핵무기를 폐기해라. 이런 이제 얘기들을 저희가 하는 거죠. 근데 이제 1차, 2차, 3차 핵실험까지는 북한이 어떤 이제 협상력을 가지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또 한편으로 핵을 가짐으로 해서 실제 미국의 어떤 군사적인 공격에 대해서 억제력을 갖고 있잖아요.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는. 물론
지난 1950년 이후부터 50년 동안 북한이 재래식 무기만 갖고 있었을 때도 미국이 함부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어요. 한반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 암만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전쟁을 그렇게 쉽게 일으킬 수는 없어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상 중국, 러시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쟁을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994년도 정말 전쟁 위기가 실제로 일어나려고 했을 때 그 김영삼도 막 미국에 전화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당장 멈추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들이 다 보도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전쟁을 이제 쉽게 일으키기는 미국도 어렵다. 근데 북한이 이제 핵무기까지 갖게 됨으로 해서 더 이제 미국에 대한 그런 전쟁 억제력을 북한이 갖게 됐는데, 저희들 평통사는 북한이 3차 핵실험 이후부터 이제 계속 고도화해 가잖아요. 핵을.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무기가 원래 무기의 특성이 그렇잖아요. 속성이 무장을 계속하면 할수록 상대방도 그거에 상응해서 무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게 되잖아요. 한반도의 핵 대결을 가속하게 되는 거. 그게 단적으로 지금 드러나는 게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옴으로 해서 이미 남한에서부터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여론이 지금 70% 가까이가 우리도 핵무장 하자라는 이런 걸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그 후과가 어떻게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뒤에 설명할 텐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그 북한의 어떤 핵 능력도 사실은 저희들 더 이상 이제 계속 핵실험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르지는 않다. 지금을 가지고 이제 대화로 문제 해결 방법은 대화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지금 트럼프가 뭐 군사적 옵션이 뭐니 얘기해도 대화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핵 문제 해결 열쇠는 그럼 뭐냐? 이거죠.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병행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지금 미국은 근데 이제 맞부딪히고 있어요. 미국은 일단 북한 니들이 먼저 폐기해. 일단 선 비핵화. 비핵화라는 말이 원래 북한 핵만 폐기하는 게 비핵화가 아니거든요. 북한 핵도 폐기하고 한반도 비핵화는 남한에 제공된 미국의 해구산도 다 제거하자 이건데, 일단 이렇게 미국은 쓰고 있죠. 야 빨리 니들 먼저 해. 북한은 안 돼. 평화협정 먼저 체결해. 야 네가 먼저 해. 네가 먼저 해. 이러면은 대화가 안 돼. 기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 생각은 이 기싸움을 하는 과정이 한반도에 대결이 격화되잖아요. 긴장이 고조되고. 이제 그런 것 속에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후과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무기 막 팔아먹기도 하고, 국방 예산 올려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민중들은 더 이제 삶이 힘들어지는 거죠. 대결이 격화되면. 그래서 방법은 그러면 야 네가 먼저 해, 네가 먼저 해 하지 말고 동시에 하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미 9.19 공동성명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이라는 거를 합의를 했어요. 그렇죠. 네가 먼저 하냐 내가 먼저 하냐 이거가 안 되니까 동시적으로 하자. 동시에 둘 다 딱 내려놓자. 이걸 이제 합의한 방안이 있어요.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게 우선순위를 둘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톱니바퀴 물려서 동시에 한 태엽이 가야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동시 행동으로밖에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핵을 폐기하고 한국과 미국은 아까 얘기한 NSA, 그 북한 핵으로 공격하지 않겠다, 핵우산 폐기하겠다는 걸 보장해야 되고, 평화협정 체결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평화협정이 일종의 어떤 정치적 합의라면 실질적으로 그 불가침, 공격하지 않겠다는 조약을 체결하고 미군을 철수하는 이런 내용의 어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길만이 지금의 북한의 핵 문제와 대결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그런 이제 길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대결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뭔가 협상 테이블이 열려야 되잖아요. 협상 테이블이 열려야 뭘 하지 하는데 많은 국민들 야 북한 이제 보수 정권 10년 동안 북한에 대해서 너무나 안 좋은 이미지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이제 대결이 격화되면서
미국과 한미 당국의 어떤 북한에 대한 그런 군사적 공격들도 훨씬 더 공세적이고 선제 공격적 전략들이 많이 채택되면서 북한도 이제 계속 핵실험을 추가적으로 하고 미사일 발사 실험들이 계속되면서 이제 불신이 엄청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 우리 국민들도 야, 쟤네는 북한은 정상이 아니야. 김정은이 정상이 아니다. 쟤네가 대화하겠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극단적으로 안 되면 한판 붙지. 한판 붙어가지고 죽어나는 사람은 자신인 거예요. 뭐 위에 위정자들이야 도망가거나 벙커에 숨거나 하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쌍중단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미 쌍중단 얘기는 2015년도에 북한이 먼저 제기했어요. 우리가 니네가 군사연습 중단하면 우리가 핵미사일 실험 유예할 테니까는 그걸 받아라 한 거예요. 근데 오바마가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미국의 뉴욕타임지와 워싱턴 포스트지와 모든 일간지가 오바마는 왜 북한의 제의를 수용하지 않느냐. 그러면 비판 기사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근데 전략적 인내라고 하면서 안 했던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중국이 작년, 재작년부터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쌍중단이다. 이게 양쪽이 동시에 군사훈련 중단하고 이쪽은 핵 미사일 실험을 동결해라. 그걸 시작으로 해서 대화 테이블에 앉아라. 그리고 얘기하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미 북한도 그 입장 얘기하고 있어요. 올해 2017년도 6월 달에 논의할 뜻이 있다.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중국도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쌍중단하고 쌍계병행, 이제 중국이 사자성어 좋아해서 그런데 이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제를 동시 병행해라. 그리고 그래서 제가 쌍쌍이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난 5월 달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제 지금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 배치하면서 중국을 겨냥한 군사 전략을 막 피잖아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고 한반도에 이제 전략적인 그런 안정이 필요하니까 이 쌍궤 병행 쌍중단에 대해서 중국 러시아가 합의를 해요. 한반도의 어떤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로드맵이라고 하는 공동 성명을 지난 5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나가야 된다. 해법이 대화와 이런 내용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뭐 미국도 트럼프도 사실은 한미연합연수 축소 심도 있게 논의했고 트럼프가 그 8월에 을지프리던 가디언 연수 기간 동안에 북한이 뭐 일종의 걔네 말로 표현하면 도발 뭐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발사를 안 했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매우 현명하고 상당히 논리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좋게 팼는데 물밑에서 대화가 뭐가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9월에 핵실험을 이제 단행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오늘은 유엔에 가가지고 북한을 뭐 완전 파괴하겠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 이제 말이 이제 막 앞서는 얘기겠죠. 현실에서는 그게 얼마나 가능한지. 이제 이 뒷부분에 좀 많은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거 하고 딱 두 가지만 제가 논점 되는 거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전술핵 배치 68.2%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찬성. 전술핵 재배치하고 핵무장 우리 또 하자. 이렇게 거의 70%죠. 근데 이게 갖고 올 후과가 뭐냐. 뭐 동북아 핵대기 격화되는데 핵심은 뭐냐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남한이 핵무장하면 일본이 가만히 있겠어. 핵무장 하고 싶고 하고 지금 일본이 지금 엄청난 군사력을 증강해서 다시 미국이 지금 약간 이제 군사적으로 쇠퇴하는데 미일 동맹에서 격상이 돼가지고 일본이 지금 미국하고 함께 다시 어떻게 한반도에서를 다시 재침략할까 또는 동북아시아에서 자신의 맹주 자리를 노릴까 이런 이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일본, 대만 핵 보유한다고 막 나서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요. 그러고 실제 일본은 지금 현재 지금 당장이라도 3만 개 이상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어요. 일본이.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3만 개 이상을 제조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한의 전술핵 그런데 미국도 남한 전술핵 배치를 용인하지 않아요. 미국 일각에서 뭐 누가 뭐 필요하다 이런 얘기 뭐 수사적으로 내뱉을 수는 있지만
다 진화하고 있잖아요. 송영무 국방장관 전술핵 재배치 검토해야 된다고 얘기했다가 지금 쏙 들어갔잖아요. 전술핵 재배치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남한의 전술핵 재배치 입장을 갖는 순간 북한에 대해서 핵 폐기를 요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남북이 동시에 핵을 다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우리는 그 핵 대결의 그 군비 경쟁과 핵 대결 속에서 정말 우리 민중들, 노동자 민중들의 삶이라는 거는 정말 처참한 거죠. 대결을 계속해야 되는 거고, 결국 그것은 미국의 어떤 패권을 보장하는 그런 결과밖에 초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핵으로만 핵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게 핵 억제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패했어요. 미국이 남한의 해구산과 뭐 해구산보다 더한 확장 억제라는 걸 제공했어요. 그랬지만 북한이 핵무기가 그럼 억제가 됐냐? 억제는커녕 핵 개발만 더더더 된 거죠. 이렇기 때문에 핵을 배치하는 것이 핵을 막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게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일단 핵 문제에 대해서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불공평한 게 사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왜 북한만 핵 갖고 있어? 이스라엘 그리고 뭐 인도 이런 나라들은 NPT 걔네도 가입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핵 개발하지 않냐? 그리고 북한 말고 미국도 핵 많이 갖고 있는데 왜 북한한테만 핵 폐기하라고 하냐? 이런 이제 요구들이 있죠. 그런 뭐 문제 제기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말고 전 세계 비핵화 하자 이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 일리가 한편에 있는 것 같아요. 미국도 핵 없애야지 왜 북한한테만 없애라고 할 수 있는데 현실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인식은 어떠냐면 지금 북한이 ICBM 발사를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이 군사적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의 어떤 고도화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관적으로 인식합니다. 뭐냐면 힘의 균형이 미국에게 불리하게 됐다. 더 과도하게 표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미국이 패배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이 미국과 맞짱 뜰 수 있다. 북한이 이제 미국하고 핵 협상을 단판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반도에서 비핵화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거, 미국이 해구산을 제거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는 걸로는 이게 안 맞다. 협상할 때 주고받는 게 있잖아요. 이게 안 맞다. 미국 핵 군축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저는 그건 굉장히 주관적이고 과도한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는 한반도에서 핵 대결을 영구화하자는 주장인 거예요. 이 얘기는. 그리고 오히려 미국이 핵을 가지고 동북아에서 패권 질서를 유지하는데 계속 대결 상태를 유지하자고 하는 거니까 미국의 패권을 보장해 주는 거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즉 우리는 이 대결 상태를 끝내야 되잖아요. 대결 상태가 끝내야 우리 민중들,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복지나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완전히 멀어지게 하는 주장이 되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북한이 핵무기를 늘려야 미국하고 단판 지을 수 있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보시면 전 세계 핵무기 보유 현황이 이렇습니다. 이게 2017년도 1월달 기준인데 러시아가 더 숫자는 많아요. 그런데 핵의 능력과 질, 그 다음에 그 투발 수단 있죠. ICBM 미사일이라든지 뭐 SLBM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렇게 핵무기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그리고 전술핵이 여긴 굉장히 많습니다. 2,900개가 전술핵이고 미국은 전술핵이 한 500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전략 핵무기들이 훨씬 많은 거죠. 일단 전략 핵무기, 전술 핵무기 나누는 거는 그 핵의 폭발력을 기준으로 20kT 이하는 전술, 그다음에 그 이상은 전략 핵무기로 나누는데 꼭 그 질량적인 그런 물리적인 어떤 폭발력의 규모 말고도 이제 주요한 어떤 시설이라든지 전략적인 이런 데를 타격하게 되면 전략 핵무기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미국하고 북한하고 북한은 10개에서 20개 갖고 있어요. 암만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한다고 해서 북한이 지금 전 세계 비핵화 미국하고 러시아, 소련도 핵무기 숫자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핵 군축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세계 비핵화를 핵무기를 못 줄여 나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사실은 미국하고 핵군비 경쟁을 하다가 사실은 스탑한 거죠. 망한 거죠. 자기네가. 이런데 북한 기껏 많아봤자 앞으로 뭐 500개? 지금 중국도 사실은 핵무기가 270개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최소한 중국하고 미국이 요즘에 어깨를 견주니까 북한이 중국만큼은 가져야 된다 이 얘기인지 이 정도 270개까지 가지려면 사실 북한이 우리가 비판하는 걸 그렇잖아요. 야 북한 인민들이 그렇게 배 곪고 있는데 핵무기 개발하는 게 말이 돼? 이렇게 북한 비판하잖아요. 정말 북한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자기들이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270개까지 만들 동안 북한이 견딜 수 있냐? 소련도 망했는데. 저 얘기는 전 세계 비핵화를 주장하는 저 얘기는 북한한테 오히려 죽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동안 북한이 계속 핵 무장하는 동안 나만 그렇다고 뭐 남한 사람들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야 북한 핵 개발한다. 야 사드 들여왔는데 하나? 아니 2개, 3개. 야 사드 말고 SM3라고 하는 그런 무기도 가야 돼. 니네 그런 무기가 뭐 1, 20만 원 아니 뭐 1천만 원, 2천만 원이 아니고 1조, 2조, 수십조가 드는 이런 무기들 계속 국방비 증강해야 되고 우리가 불안에 살아야 되고 떨어야 되는 이런 고통을 남북 간에 계속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남북 간에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남과 북이 대결 상태에 있으면 좋아할 나라는 누구냐? 미국. 제일 가깝게는 또 누구? 일본이 춤을 추겠죠. 지금 일본은 지금 무장을 막 늘리고 싶은데 근거가 없어요. 북한이 막 계속 그러면 옳다구나. 아베가 지금. 그렇게 되면 일본도 핵무장한다, 늘린다. 중국도 그렇게 되면 정말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전체가 핵 군비 경쟁과 핵 대결이 심화되고 핵무기 갖고 있는데 아차 잘못 버튼 눌러가지고 핵전쟁 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일단 사드가 들어오니까 중국에서부터 성주 지역을 사드 배치 지역을 제1차적인 타격 지역으로 하겠다. 핵공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핵전쟁의 참화가 이 땅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전 세계 비핵화를 주장하는 이런 얘기들 얼핏 보면 맞는 얘기지.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핵무기를 남이든 북이든 다 핵무기를 없애고 한반도의 남북 간의 대결 체제, 정전 체제를 평화협정으로 바꾸면 더 이상 한반도에 그런 무장, 여기 들어올 군사력이 더 증강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점점점 전 세계 비핵화를 할 수 있는 전 세계 비핵화를 실현하려고 해도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이 현실적이고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지 전 세계 비핵화 미소 간의 핵무기 숫자 비슷한 나라도 해결하지 못한 저 과제를 실현하자고 이제 핵무기 10개, 20개 가진 나라한테 저렇게 주장하는 거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주장이고 정말 이거는 남북한 민중들을 다 죽이자는 대결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완전 무책임한 잘못된 주장인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 주장은 결국 극우 보수 세력인 자유한국당이 핵무장하자, 남한 전술핵 배치하자는 얘기하고는 결과론적으로는 일맥상통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위험한 그런 주장이죠. 물론 핵 보유국들, 미국과 소련과 그런 핵 보유국들이 자신들의 핵을 가지고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고 비판하고 그런 부분들은 제기해야 되겠지만 한반도 핵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정말 가능한 방법은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로 해결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다. 이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길게 했네요. 다음 2강에서 비핵화와 평화협정 얘기는 유정섭 사무국장님이 더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